이거는 경찰, 검찰, 대통령 다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유병헌이 맞으면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유병헌이 맞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지금 경찰이 여러분 지금 증거 나온 거 봐봐. 돈, 책, 신발, 옷 그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유병헌인 줄 몰랐다?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그런데 그렇게 죽은 유병헌의 시신을 갖고 있으면서 검찰은 죽은 유병헌한테 2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어? 수만 명의 군인을 풀어가지고 인근을 수색하고 국방부 장관은 뭐냐고. 경찰, 검찰, 국방부 거기다가 왜 유병헌 못 잡냐고. 국무회의에서 신경질낸 박근혜는 어쩔 거냐고. 나라가 지금 이게 유병헌이 맞다면 대한민국 정부 문 닫아야 돼요. 이건 박근혜 사퇴할 일이야. 반상회도 했잖아. 반상회도. 어? 이미 유병헌이 6월 12일에 저렇게 백골을 드러나고 있었다라면요 여러분, 6월 초 기억나? 6월 6일 근처에 반상회 하라고 막 강요하고 그랬던 때야. 길에 군인들이, 내가 6월 13일에 팽목항 갈 때 군인들이 길에서 막 검문하고 지랄했던 때야. 유병헌이 이미 백골로 발견됐을 때 반상회도 했어. 응? 그러면 이거는요, 지금 이 상황은 이게 유병헌이 나는 맞다라고 보고 맞을 때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거야. 이거는 뭐 순천 경찰청장 자르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 이거는 국방부, 경찰, 검찰, 대통령까지 병신짓 한 거야. 등신짓. 정부가 범죄자를 잡지도 못하고 죽은 범죄자를 백골 상태로 발견해서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범죄자인지도 몰랐고, 그걸 이제 와서 DNA 결과가 맞다 그러니까 증거를 무대기로 내놔. 저렇게 많은 증거를 보고 몰랐다고? 그 당시에? 노숙자라고 분류했다고? 그런 경찰이 왜 필요하냐고. 그런 경찰이 어떻게 경찰청장을 할 수 있어? 이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이게 지금. 검찰은 이미 백골한테, 아니 이게 무슨 백골 징포도 아니고 조선시대에 백골한테, 이미 죽은 사람한테 군포를 납부할 때 걷어들일 때 백골 징포라 그랬어. 아니 백골에다가 무슨 구속영장이야. 며칠 전에 또 한 번 냈잖아. 구속영장 연장했잖아. 6개월로. 이 검찰이 부업으로 이제 수퍼내추럴 하는 거야? 아, 이제 교황님이 오시는데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그 퇴마사들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황님한테 한번 밥이라도 한번 얻어먹고 싶으면 뭐 그런 거야? 우리도 퇴마찰은 이제 퇴마검찰인가? 귀신한테 구속영장 발부하고 귀신 쫓아다니는? 아니 지금 이거는, 자 여러분, 이게 유병헌이 맞다면요 검찰과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경찰이 안 알려준 거다. 여러분이 2명이랑 같이 두 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 팀장이야. 근데 팀원들이 서로 협조를 안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놓쳤어. 그래서 이 팀이 프로젝트를 놓쳤어. 누가 잘립니까? 팀원들이 의사소통이 안 돼갖고 프로젝트를 망치면 누가 잘립니까? 팀장이 잘려요. 이건 팀장이 잘리는 문제야. 그지? 이 문제는요,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고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도 검토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국방부 검찰을 유병헌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다 각자 개판을 쳤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야?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야. 팀장의 책임. 여기서 팀장은 박근혜야. 유병헌이 맞다면 박근혜가 책임질 문제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망치 부인 말이 맞다. 손. 망치 부인 말에 동의하시는 분 손. 아니 나는 유병원이 살았다는 것처럼 그랬지. 이제까지 정부는 유병원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유병원 죽었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해결 못한다? 유병원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한다 이런 얘기야? 유병원 아들도 지금 어딘가로 튀고 안 나오고 있어. 잠적했어. 응? 자, 여러분. 그러면 유병원이 죽었으면 이제 유병원 말고 다른 책임자들 얘기하자고. 오늘 세월호 100일 내가 오늘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유병원 일가 백날 뒤져봐. 걔네 이미 재산 다 빼돌려서 국가에서 구상권 청구할 대상도 없어. 다 개뻥이야 저거. 유병원이 일가가 그렇게 사기로 이제까지 살아온 애들이라고. 몇 번이나 구상권 청구를 당할 만한 애들인데 안 당한 애들이야. 고수라고. 걔네들이 나라에다가 뺏기려고 지네 이름으로 해놨겠어? 자, 무슨 얘기냐? 그래, 유병원 죽었다고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범죄자들하고 범죄자들 이야기하자. 유병원만 잡으면 다 될 것처럼 지랄했잖아. 오늘 세월호 100일 이제 새로운 첫날을 시작하는 망치 부인의 주장은 유병원 죽었으니까 나머지 책임자들 얘기하자. 왜 이명박은 여객선 설령을 30년으로 풀었는지, 누구한테 로비를 받고 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아무 조건 없이 30년으로 풀었는지 그거 수사하자. 또 왜 박근혜는 누구한테 로비를 받았는지, 왜 무슨 근거로 선박 안전점검 규제 풀었는지 그거 조사하자. 왜 교육부는 지난 3년 동안 애들더러 선박으로 수학여행 가라고 권고했는지,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그거 수사하자. 왜 한국성급은 고물배를 엉망으로 고쳤는데 그거 허가해 줬는지, 어떤 새끼들까지 사인했는지 확인하자. 왜 해운조합은 안전하지 않은 배를 안전하다라고 매달 안전점검 우수 표시해줬는지, 어떤 새끼들이 어디까지 뒤를 봐줬는지.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한국성급 해운조합에서 로비 받은 새끼들 국회의원들 다 털자고. 아니 죽은 유병원 잡고 뭐하게. 유병원은 죽었잖아. 그럼 이제 또 유대균인지 뭔지 그 아들 쫓는 쇼하다가 또 아들이 또 죽은 시체로 딱 발견되고, 그 발견된 다음에 또 이제 뭐 백골로 된 다음에 거기서 또 뭐 증거 나오고 이렇게 하게? 아휴. 유병원은 잊자고 이제. 유병원은 죽었는데 어쩔 거야. 유병원 말고 나머지 범인들에게 집중하자고. 이명박은 왜 선박 연령 30년으로 풀었는지, 박근혜는 왜 선박의 안전점검 규제 풀었는지, 교육부는 왜 아이들에게 선박 수학여행 권고했는지, 한국선급은, 그리고 해운조합은 왜 그리고 해경과 언디는 왜 초기 특공대의 투입을 막았는지, 순환구조법 어떤 새끼들이 그거 주도했는지,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 말도 안 되는 법안 그거 통과시킨 범인들 찾아내자고. 여당 야당을 다 떠나서 책임자 찾아내자고. 책임자 처벌하자는 게 목적 아니야? 네가 분신 자살해도 나라 안 변한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보게. 내가 분신해도 안 변하면 네가 분신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좀 보자. 우리의 목표는 성역 없는 수사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목표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 있잖아요. 지금 카톡으로 막 돌고 있잖아. 카톡 밴드로 다 돌아요.
그거 어디서 알아냈을까? 세월호 특별법 내용 누가 날조 왜곡해서 뽑아가지고 유가족의 요구도 아니고 여당 야당이 같이 논의하던 안산 지역에 대한 국가에서 배려하는 차원의 부속 내용인데 누가 그걸 빼돌렸을까? 그래서 카톡으로 밴드로 돌렸을까? 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돌리고 있을까? 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그 카톡 내용을 널리 전파하고 있었을까?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인데 유가족들은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적도 없고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한 적도 없고 보상금을 요구한 적도 없어. 그런데 왜 그게 유가족의 요구인 것처럼 퍼돌리고 있었을까? 왜? 뭘 위해서? 자, 지금 유가족이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잠큐리, 예, 요거 빨리 스샷 떠주세요. 예, 유가족이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잠큐리, 내가 요거를 유족에게 전달할 거야. 나중에 법정에서 알아서 그 요구했다는 증거 갖다 주기 바래. 예. 유가족이 요구한 것처럼 왜 허위사실 유포했을까? 왜 조직적으로? 왜 새누리당 의원이? 뭐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 이것 때문이야.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여기 유족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수사권을 갖고 기소권을 가지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실세 의원들, 야당 실세 의원들도 이거 넘어갈 수 없는 문제야. 성역 없는 수사가 되면 지금 소위 이 나라 1%의 특권을 누리는 놈들 다 조사 대상이야. 그러니까 헛소리 퍼뜨리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의료 민영화 사건이 엄청 돌았잖아요. 자, 여기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궁금증 하나.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제가 처음 접한 게 언제냐면 2008년 여름에 광우병 문제로 우리가 막 싸우고 있을 때예요. 그때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싸우고 있는데 모든 게시판에 의료 민영화 문제가 떠도는 거야. 그러니까 광우병 싸움에 집중해야 되는데 모든 게시판에 의료 민영화 얘기가 쫙 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의료 민영화가 몇 번 나올 때마다 매번 다른 이슈가 있을 때 이게 나왔었어. 미디어법 문제로 싸울 때도 의료 민영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더니 여러분 작년에 철도 파업 기억나요? 작년 철도 파업으로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려는 찰나에 갑자기 의료 민영화가 치고 나왔잖아. 기억나 안 나? 그때 기억나요 안 나요? 작년 철도 파업 때도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가 인터넷 이슈가 됐던 시점마다 찾아봐봐. 그때마다 어떤 주요 이슈가 있을 때 꼭 의료 민영화 이슈를 조직적으로 유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돈 없으면 다 죽어야 되네. 이런 얘기로 자세한 설명도 안 해. 그러면서 매번 이 의료 민영화로 나올 때마다 그게 지난번에 철도 파업 때 의료계에서 파업하고 그러면서 물타기 됐잖아. 그래서 철도 파업 그냥 흐지부지 됐잖아요. 기억나지? 지난 가을에도 그랬잖아. 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아들한테 무슨 의혹 제기했던 사람이라며. 그지? 그리고 일베를 판 사람이 의사였대. 두 가지는 팩트지. 응? 매번 의료 민영화가 뜰 때가요.
아니 여러분 봐봐요. 이게 만약에 진짜 지금 입법 예고를 보름 이상 했잖아. 그런데 왜 하필 일요일부터 떴냐고. 어? 왜 월요일이다. 월요일 저녁부터 그 의료민영화를 띄운 거야. 입법 예고를 지금 이제 지난 봄에 의사들이 3월달에 파업을 했잖아요. 3월달에 파업을 하면서 뭐 파업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 원격 의료를 뭐 입법 예고를 하고 나서 뭐 시행을 거쳐서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합의를 봐버린 거야, 의사협회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이제 법을 만들겠다. 그럼 입법 예고한 첫날부터 퍼돌렸다면 내가 이해를 한다고. 입법 예고가 화요일이 마지막이었어. 화요일 날이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이었다고. 그런데 왜 월요일부터 그랬어? 월요일부터. 매번 이 의료 민영화 이슈가요. 항상 다른 중요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꼭 물타기 하듯이 떠올라. 그래가지고 막 이슈를 가려버려. 의사협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다수예요. 그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많이 지지한 걸로 내가 알아요. 그죠?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의료 민영화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았냐고. 진짜 의료 민영화 얘기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벌써 그게 언제였어? 우리 6월 중순? 그때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내가 다뤘었잖아. 그때부터 만약에 의료 민영화 얘기를 한 달 내내 막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10%밖에 안 되고 90%가 민간 의료다. 그 얘기하면서 내가 의료 영리화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때 아무 반응 없었어. 기억나지 그날? 내가 막 그거 좀 찾아와봐 막 이러면서 의료 영리화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데 반응 싸늘했다니까? 기억나지 그날? 내가 그때 그 얘기하면서 의료 영리화의 문제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지라는 게 5월 중순인가 6월이었는가 그날 방송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 6월이었어. 그러면 5월달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5월.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그 얘기를 했을 거야 내가. 우리가 복지의 영역에서 추구해야 될 부분이 교육, 의료, 안전이다. 기억나요? 맞아, 내가 그 얘기했어. 내가 그 당시에 공공복지의 분야가 뭐냐? 그러면 의료, 교육, 안전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때 의료 민영화 입법 예고되는 상황이었어요. 반응 없었다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세월호 100일 맞이 행사 계획이 쫙 뜨자마자 인터넷상에 세월호 100일 계획이 쫙 뜨자마자 의료 민영화 막 퍼돌리는 거야. 왜 매번 다른 이슈를 가리기 위해서 떠서 항상 그럼 결말이 어떠냐? 결말은 언제나 허무해. 언제나 결말이 허무했어. 진주의료원 반대운동, 진주의료원 폐지 반대운동 막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면 흐지부지 합의해버리고 지난번 봄에도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 내가 지지 발언하고 나서 합의해버리고 매번 그랬어. 매번 막 어마어마하게 막 모여갖고 의료민영화라고 떠드는데 매번 그냥 합의해버리더라고. 이제까지 그랬잖아. 국립의료원 없애는 거 막아주세요. 2009년에도 그랬어. 2009년? 국립의료원 없애는 거 막자는 투쟁이 2009년이야 10년이야.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국립의료원을 지켜달라 그러면서 아주 막 난리도 아니었다고. 근데 다 없어질 동안에 막 이슈만 사라지면 그게 이슈가 중심이 돼.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떠들어서 그게 이슈가 되면 그 다음에 사라져요. 그냥 흐지부지 돼요. 언제나 합의 봐버려. 자, 근데 물론 내가 이제 오늘 어떤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받았어. 쪽지를 받았어. 어떤 의사야. 이 의사는 진심으로 의료 영리화를 고민하는 사람이야. 뭐냐 하면 이제 의사가 돼서 그러니까 진짜 의사들은 의료 영리화에 고민을 해요.
고민하고 있는 거 알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의사들이 이제 의사가 되잖아. 의사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병원에 돈벌이를 못한 의사는 잘리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막 연구에 매진한다든가 그런 사람들 잘리는 거야. 무슨 드라마더라? 요즘에 무슨 그런 드라마도 나오더라.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조재현이 나오고 김성령 나오는 무슨 드라마라더라고.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에서 보니까 그 여자 의사가 그 중환자 센터가 필요하다. 근데 그 남자 의사가 조재현이가 그건 돈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중풍센터를 짓겠다. 뇌혈관 센터를 짓겠다 그러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중환자를 치료하는 게 종합병원의 목적이 뭐겠어. 치료가 어려운, 일반 개인 병원이 치료가 어려운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은 이 중환자를 고치는 거기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건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그러면서 돈 되는 걸로 집중을 한다는 거야.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병원 영리화라는 거예요. 병원 영리화가 그런 거야. 정말로 병원의 목적은 질병을 치료하고 국민의 보건의료를 지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명박이 법을 바꿨잖아. 병원 영리화로. 그래서 영리법인이 이미 허락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야. 그래서 지금도 이미 병원은 영리축을 할 수 있어요. 이미 그게 이명박 때 통과됐다니까? 그리고 박근혜가 지금 이번에 하는 건 원격 의료. 이 원격 의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지방의 중소병원이 죽는 거예요. 지방의 중소병원들이 죽는 거야. 원격 의료가 되면. 왜냐하면 지방병원에 와서 혈압약 타가고 당뇨약 타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이런 데에 그 원격 진료를 요청해서 거기서 약을 받아 먹어버리면 지방의 작은 병원들은 그나마 환자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각 지역의 의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병원 영리화는 기본적으로 병원이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이지 않는 의사는 자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의술을 펼치고 싶은 의사들은 그 병원 일할 곳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병원 영리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야. 그걸 막으려면 의사들이 지난번에 박근혜를 낙선운동을 했어야 돼. 그런데 그 당시에 의사협회가 박근혜 지지선언하지 않았나? 의사들이 박근혜 지지선언하지 않았어요? 자, 2012년 그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요. 의사들이 박근혜 지지하는 활동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그런 걸 봤던 것 같은데? 아니야, 그때 의사 무슨 협회하고 박근혜하고 막 회의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지 선언이었나? 하여튼 무슨 같이 이벤트를 했어. 그래서 보는 사람은 의사들도 박근혜 의료 정책을 믿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는 이벤트를 했어. 지지하는 단체 분명히 있었지. 아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의료 영리화 반대한다. 어떻게 반대할 거냐고. 어떻게 반대할 건데. 내가 지금 궁금해. 자, 이제 이게 우리의 과거였어. 나 2008년부터 내가 의료 영리화 반대하는 방송을 해마다 해왔어. 해마다 했어. 오늘 내가 의료 영리화 고민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의료 영리화 문제 어떻게 도와드리면 돼요? 지금 각 카페에 뜨고 다니는 사람들, 각 카페에 뜨고 다니는 사람들 뭐 요구하는 거야? 서명? 그 서명한 지 오래됐잖아. 옛날에 우리 다 서명했어. 원하는 것도 없어. 그지?
의사 7070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 그러니까 의료 단체들 중에서 박근혜 지지 활동을 분명히 한 단체가 있었어요. 예. 지금 의료 민영화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도와줄까 정확히 요구하는 것도 없어. 그죠? 지금 이 의료 민영화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요 하고 다니는 말이 다 레파토리가 똑같아. 의료 민영화 덮으려고 유병헌 시신 풀었어 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돈 없으면 다 죽어야 돼. 딱 두 마디야. 그렇다고 해서 서명하는 링크를 많이 올리냐? 그것도 아니야. 의료 영리화 반대 서명 링크를 계속 올리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치? 내 말이 맞아 틀려? 의료 민영화 얘기해주세요. 의료 민영화가 심각해. 그 얘기 계속 한 다음에 그래 의료 민영화 뭐 우리 이제 돈 없으면 죽어야 돼요. 그게 끝이야. 뭘 어떻게 도와줄까? 안 해. 미래의사포럼 저봐 의사들이 여러 단체가 지지선언 했다니까. 항상 매번 있잖아요. 이 의료 민영화 이슈를 막 퍼뜨리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의 내용은 없어. 다 똑같아. 항상 이제 돈 없으면 죽어야지. 그런 굉장히 단순 멘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퍼돌리고 다니는 거야. 옛날에는 이게 2009년인가 10년까지는 누가 주로 막 퍼뜨렸냐 하면 국립의료원 의료진들이 그랬어. 국립의료원에서 이제 쫓겨나니까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막 활동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막 의료 민영화 오로지 의료 민영화만 반복적으로 써. 그 다음에 돈 없으면 우린 다 죽어야 돼. 이 얘기만 써. 그러고 나서 뭐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지금 일정상 우리가 언제 뭘 집중해주면 되니? 없어. 지난번에 철도 파업 때도요. 여러분 기억해봐. 그때 뉴스로 가봐. 철도 파업으로 막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철도 파업보다 의료 민영화 뉴스를 다 뿌렸잖아. 조직적으로 수천 명의 모든 게시판에 뿌렸어. 그래갖고 의료 파업으로 모두 관심을 가져줬어. 의료 영리화 진짜 반대할래나? 합의하고 끝났어. 합의하고 끝났다고. 매번 그런다니까요. 그럼 이번엔 뭘 가리는 거야? 오늘이 세월호 100일이잖아. 야당에서 야당 의원들이 주장한 게 뭐냐? 오늘까지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키자는 거였어. 이번 주에 집중해서 오늘까지 세월호 특별법 100일 선물로 주자.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키자는 거야. 근데 새누리당이 계속 거부하고 반대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못 만들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그게 심재철 주장이야. 뭐냐? 세월호 특별법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아니면 지네 안으로 새누리 안으로 통과시키거나 그따위를 하겠다는 거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의료 영리화가 떴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이번 주 안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이슈 가리기용. 의사단체도 박근혜 정권과 뭔가 약속을 받고 하는 건가요?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YB님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이 나름 기득권이잖아요. 소위 부자들이잖아. 부자들이다 보니까 소위 부자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물론 의사들 중에 그 절반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들 중에 절반 정도는 진보적이야. 그리고 개인 병원 의사들 중에는 굉장히 이제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주로 이 의사협회나 이런 단체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새누리당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조직적으로 박근혜 이명박을 지지했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 의사들은 문재인 지지자가 많아. 근데 의사협회나 이런 단체에서 큰 소리 내는 애들은 권력자들, 그러니까 뒤를 대부분 장가 잘 가고
이 아내들이 무슨 대기업이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야. 그니까 아내 덕에 종합병원 원장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협회장 하니까 걔네들은 당연히 그 새누리당 입장을 주도하는 거지. 응. 예. 조물주의, 건물주. 자,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아니, 여러분, 나는 솔직히 의료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매번 내가 감은 있었는데, 이번엔 내가 정확히 잡은 거야. 그쵸?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철도 파업 엄청나게 많은 반응을 있었잖아. 굉장히 많은 지지를 했고, 그 철도 파업으로요, 정말 국민이 하나 되는 분위기였어. 근데 갑자기 의료 민영화가 치고 나와가지고 철도 파업 이슈를 완전히 물타기 했어. 그때 내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철도 파업 얘기 끝나도 의료 민영화 계속하면 관심 가져주자.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 작년 가을인가? 올 1월인가? 내가 그런 얘기 했었지. 이게 철도 파업 얘기, 철도 파업 얘기 사라진 다음에 내가 그 얘기 했지. 철도 파업 물타기하고 의료 민영화 합의하는 거 아니겠지?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내가 그때도 뭔가 수상하다고 느껴서. 근데 이번에도 이래. 이번에도. 아, 내가 이거 허언증이 좀 지나친 걸로 보여요? 그래요. 님이 이해 못하는 건 님 잘못이 아니에요. 님의 부모님이, 님의 부모님이 조금, 님에게 뭐라 그러나, 하드웨어를 좀 못 만들어준 것 뿐이죠. 예. 그렇잖아. 이번에도 그래. 이번에도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세월호 특별법이야. 이번에도 집중해야 될 부분은 세월호 특별법인데, 왜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못하게 하냐. 그러면서, 지금 조직적으로, 봐봐. 말도 안 되는 유병헌 시신과 안경이 나왔어.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는 의료 민영화 떠들어. 그 뭘 해줄까? 요구하는 것도 정확히 없어. 다만 세월호 특별법 얘기만 못하게 계속 막아대는 거야. 계속 세월호 특별법 얘기할 만하면 막 의료 민영화 우리 가난하면 다 죽어야 돼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이거잖아. 그지?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잖아. 세 가지 흐름으로 지금 결국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유도하는 게 뭐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이번 주가 세월호 특별법의 기로예요. 지금 새누리는 이번 주를 시한을 넘겨서 자기네 새누리 안으로 통과시키려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저 지랄들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 세월호 유족들이 왜 걷고 있죠? 세월호 유족들이 왜 걷는 거예요? 세월호 유족들이 어제부터 백리를 걸으면서 뙤약볕 아래 그리고 비 맞으면서 백리를 걷고 있어요. 그거 왜 걷는 거죠? 뭘 위해서 걷는 거야? 뭘 위해서 걷는 거야? 돈 달라고? 매니저님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돈 달라고라고 쓴 새끼들 전부 다 강퇴시켜 주시고요. 예. 요거 아이디 복사해갖고 블랙 걸어버려야지. 이 새끼들.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 걷는 거예요? 왜 걷는 거야?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걷는 거잖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걷는 거잖아. 그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걷는 건데, 이걸 갖다가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라 돈 달라고 걷는 거다 이러면서 개소리 하잖아. 아주 조직적으로 지랄하고 앉아있잖아 지금 여기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요, 예. 지금 유가족이 원하고 국민 대책위가 원하는 거는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걷는 거야. 지금 근데 왜 유가족이 걷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냐고. 이 걷는 거에 대해서 관심들도 없어. 지금. 그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걷고 있는데 걷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잘 몰라.
그죠? 자,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건 뭐죠? 지금 이 걷고 있는 시민들과 유가족의 요구는 뭐죠?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야. 뭐라고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아이들이 지난주에 1박 2일 걸은 것도요.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걸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가족이 1박 2일 걷는 것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고 걷는 거야.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핵심 사업은 세월호 특별법인데 언론에서 김현정 쇼, 그 다음에 손석희 뉴스 빼놓고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뉴스가 없어. 그지? 물론 우리 국민 뉴스 K도 국민 TV 뉴스 K도 관심은 있지만 핵심은 세월호 특별법이야.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야 간에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야당이 이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인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당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고, 유병헌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예. 아우, 정말, 여러분, 잠깐만요. 쓰레기 청소 좀 할게요. 예, 쓰레기 청소 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위한 깨끗한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이 뭐냐?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계속 인터넷상에 퍼돌려지고 있는 의사자 지정, 대학 특례 입학 이런 거 안 해도 돼. 유족이 원하는 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필요 없다. 유족이 원하는 건 의사자 지정, 대학 특례 입학 이런 거 아니야. 애가 죽었는데 대학 특례 입학을 왜 하냐고. 그거 유가족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안은 뭐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여기에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한 대표단을 구성해라. 대표단 들어가게 해달라. 여기에 수사권을 달라, 기소권을 달라야. 그래서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 그래서 특별법을 반대하는 거야. 의사자 지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쟤네들은요, 차라리 의사자 지정해주고 돈 줄 테니까 진상조사위원회 하지 말자는 게 여당 입장이야. 돈으로 입 막자. 돈 줄 테니까 입 다물어라. 이게 쟤네들 주장이라고. 대학 특례 입학 시켜줄게, 돈 줄게, 이게 여당의 주장이고, 지금 유가족이 원하는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수사권 주고 기소권을 달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랬더니만 이 새끼들이 지금 이걸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유족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자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퍼돌리고 있는 거야. 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그럼 수사권, 기소권이 뭐냐? 옛날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막 사건을 조사해가지고 당시 사건에 분명히 잘못한 사람을 찾아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증거를 숨기고 안 내놔. 요구를 해도 수사권이 없으면 강제로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사권을 달라는 거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달라. 그러면 강제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기소권은 뭐냐? 자료를 확인했더니 이놈이 나쁜 놈이야. 그럼 이놈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 이게 기소권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세월호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해. 그러면 누가 수사 대상이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국회의원, 실세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야. 그러니 안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세월호 특별법을 덮으려고 지금 유병헌 시체라고 주장하고 유병헌 안경이라고 주장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
안면도 해병대 캠프 참사, 여기도, 뭐란 얘기야? 아까 어디 갔지? 그분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그, 인인의 박봉님, 아니야, 누구예요? 인인의 박봉님, 다시 한번 써주실래요? 채팅창에 오류가 생겨서요. 다시 한번 써주세요. 주장하시는 바가 뭔지. 세월호 특별법 찬성하는데요. 그러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 안면도 해병대 캠프 참사 여기도 다시 특별법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유가족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병대 캠프도 재조사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에 해병대 캠프 유가족도 해병대 캠프 사고에 대해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특별법을 요구한다면 지정할 수 있죠. 제정할 수 있죠. 지금 그래서 해병대 캠프 그 유가족들이 운동하고 있잖아요.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는 그 당시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된 걸로 아는데요. 그 당시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들이 그 당시에 뭔가 은폐된 내용이 있다. 그러니 그 내용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달라. 라고 요구하시면 그럼 하면 돼요. 이건 지금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이나 해병대 캠프 유가족이 특별법 제정 요구했나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특검 요구라든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의견들을 들을 수 있죠. 우리 반대 안 해요. 자, 망치부인님 질문 있습니다. 유씨가 별장 안에 대나무 벽 안에 숨어있던 걸 경찰이 놓쳤다는데 이건 경찰이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부터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아니 벽장 안에 숨어 있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대? 응? 벽장 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게 그걸 어떻게 알았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그때 벽장 안에 숨어 있었는데 경찰이 놓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왜 못 잡았대요? 그걸 어떻게 알았대? 벽장 안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대? 잡힌 사람 진술이 이제 나왔어? 잡힌 사람 진술이 이제 나왔다고? 아니 그동안에 누구를 잡아서 누가 이제서 그걸 진술한 건데 이거는요 내가 볼 때 벽장 얘기는 왜 나왔냐. 지금 이 문제는 뭘 노리는 거냐. 벽장 뉴스의 목표는 벽장에 숨어 있었는데 놓쳤다라는 뉴스의 목적은 뭐냐. 귀신한테 영장 청구한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물을까봐 벽장 뉴스 나온 거야. 벽장 뉴스 나온 얘기가 뭐냐면 경찰만 꼬리 자르고 가려고.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 사건 진두지휘 누가 했어요? 이 사건 진두지휘 검찰이 했어.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수십 명을 잡아들이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번 사건 대대적으로 주도했잖아. 그런 검찰이 이미 죽은 유병원을 며칠 전까지 지네가 꼬리를 밟고 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연장까지 했잖아. 이미 죽어서 백골이 돼 있는데. 그럼 이 문제는 누구에게? 도대체 검찰의 수사 능력 어디까지냐? 이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잘라야 된다. 이게 지금 방점이 찍혀야 될 부분이야. 이제까지 경찰한테 주도권 줬어? 아니 여러분 이번에 유병원 잡는 거 경찰이 주도했어요? 검찰 국방부가 나서서 군인까지 동원해서 국가 차원에서 수색한 거잖아. 그런데 순천 경찰청장 하나 자르고 끝내버리려고? 왜들 이러실까? 벽장? 왜들 이러실까? 응? 귀신한테 영장 청구하고 이제까지 귀신 쫓느라고 국민들한테 사기친 검찰청장 법무부 장관 잘라야지. 지금 왜들 이러시나? 어디서 벽장 얘기로 대충 물타기 하시려고? 응?
이게 지금 경찰의 초동 수사의 문제점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왜 초반에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로 분류했냐? 아니 시체 비율을 봐봐. 저기 유병헌이는 5등신이야. 3등신에 가까운 5등신. 시신이 보면 7등신이야. 유병헌 두개골이 조그만데 이렇게 그러면 살만 쪘단 얘기야? 말이 맞아야 말이지. 유병헌 가글하는 거 봐봐. 5등신이야 5등신. 죽은 시신하고 사이즈가 틀리잖아. 그리고 굉장히 날씬해. 죽은 시신은 날씬하고 길어. 그러니까 경찰이 보고 노숙자라고 결론 내리고 지금 발견 시점이 6월 12일이 아니다라는 뉴스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발견 시점이 6월 12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지금 그때 발견했던 주민이 4월 달이었던가 그랬다. 이거 세월호 터지기 전에 발견됐다는 주장도 나왔다니까요. 예. 자, 우리 함께 읽는 뉴스 좀 볼까요? 예. 함께 읽는 뉴스에 내용들 한번 봅시다. 아니 뭐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잘못 말한 거 있습니까?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있으면 저기 길게 써보세요. 한 줄로 길게 쓰시면 제가 읽고 고칠 건 고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일단 뭐 뉴스가 좀 섞이지만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한번 볼까요 이거? 경찰 유병헌 키 165에서 160으로 수정 논란.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시신 발견과 관련 경찰청이 유 전 회장의 키를 165cm에서 160cm로 수정한 것을 두고 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유병헌 전 회장 시신의 키가 얼마냐는 질문에 160cm 정도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당초 유 전 회장의 수배 전단에는 키가 165cm로 표시돼 있었으나 발견된 시신의 키가 이보다 작고 체구가 왜소한 것으로 확인돼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맞는지 의혹이 제기됐었다. 아, 이게 키가 더 작아? 더 긴 게 아니라? 그럼 키는 작고 머리가 작은 거야? 키도 작고 머리가 작은 거야?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처음에는 유병헌 키가 165cm인 줄 알고 수배 전단에도 그렇게 표시했는데 160cm라고 다시 확인돼서 지난달 16일에 수배 전단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경찰청이 직접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인천지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발견된 시신의 키가 165cm보다 작으니까 유병헌 키 정보를 수정한 거 아니냐라고 이 청장을 몰아세웠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순천 연양 파출소에서 가져온 수배 전단에는 165cm 그대로 표기돼 있다며 이 청장이 위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키가 그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기적의 땅이야. 우리 천안함을 격추했던 잠수함이 150톤, 200톤, 300톤으로 막 트랜스포머였던 것처럼 유병헌이 이제 165, 160, 170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거 몰라? 믿어! 조국을 믿어! 165였다가 죽으면 죽어서 줄었대잖아! 아휴, 진짜 지랄 생지랄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 뉴스가 확 안 되는 뉴스네. 유병헌 최초 발견자 신고는 오전 7시 40분 9시라는 경찰 발표와 달라. 그렇군요.
경찰은 지난 6월 12일 오전 9시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으로 추정된 변사체를 발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증언은 이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병원 전 회장의 시신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터라 향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 보고 자리에서 유병원 전 회장의 시신으로 추정된 변사체가 발견된 순천 학구리 지역 주민들의 증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 주민은 시체 발견 시기에 대해 4월달 6월 12일보다는 앞일이라며 이른 봄은 아니고 아무튼 남의 일이라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메모도 하지 않았지만 유병원 사건이 터지기 전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박 의원은 변사체 최초 발견자인 박모 씨가 시체를 발견하고 신고한 시기는 오전 7시 40분쯤이라며 이러한 진술을 보면 9시라는 경찰 주장의 시간 자체가 틀리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날 보고에서 6월 10일 오전 9시 6분 순천시 서면 학구리 소재 매실밭에서 마을 주민이 변사체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유병원 사체를 공개했는데 사체는 반듯하게 누워있고 방한 점퍼를 입었는데 양말은 벗겨져 있다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박근혜 정부를 못 믿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온 국민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 불식을 위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황교안 장관은 이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여러 항목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사권 문제는 형사사법 체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자, 특별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지금 이 황교안 장관이 특별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뭐 때문에? 수사권 때문에. 수사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잖아. 수사권 때문에 반대하는 거야. 수사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형사사법체계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이게 민간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건데, 자 여러분 이 세월호 특별법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면 그건 민간 조직일까요? 국가 조직일까요? 그게 민간 조직일까요? 국가 조직일까요? 진상조사위원회는 국가 조직입니다. 따라서 민간 조직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얘네가 형사사법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이미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변호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 출신들로 구성이 되고 한마디로 사법관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고를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기관이 아니다. 안 맞는 말이야. 민변 변호사들도요 다 사법인이에요. 사법인. 사법부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 특검이 국가기관일까요? 민간기관일까요? 응? 자 특검 들어가죠. 특검. 자 뭐 무슨 옛날에 한보그룹 특검 했어. 자 특검 민간 그룹일까요? 국가기관일까요? 국가기관이었어요. 특검도 판사나 검사 출신들 중에 국가가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또는 뭐 변호사들도 특검이 될 수 있어요. 변호사도 특검이 될 수 있는 거야. 법을 아는 사람한테 국가가 특별히 한시적 지위를 주는 거 그게 특검이야. 진상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야. 법을 아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한시적인 지위를 주고 수사권을 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그런데 민간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다? 개소리인 거죠. 한시적 국가조직이야. 수사권 주기 싫어서 지금 개소리 하는 거예요. 내 말 맞지? 예. 그러자 황교안 장관은 뭐 형사사법 체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부실 수사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는 요구에 대해 황 장관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지금은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확인해 진상을 밝히는 게 급선무라고 일축했다. 진상을 밝힐 수 있겠어? 한편 이날 긴급 현안보고 자리에서 여야 의원은 유병원 변사체 발생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황교안 장관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와 국정을 같이 협업해야 되는데 공적 정보를 독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별법을 왜 거부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그죠?
왜 쟤네가 특별법을 거부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잠깐만, 자, 지금요, 새누리당은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발언한 거잖아요. 그죠? 세월호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라고 지금 발언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논리가 지금 인터넷상에 특별법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잖아. 그지? 이거는 교통사고다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트럭이 서 있는데, 승용차가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 트럭을 들이받고 운전자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보이잖아. 그런데 이 차를 분해해 봤더니 브레이크가 일부러 고장나져 있는 거야. 브레이크를 누가 파손했어. 자, 그럼 이거는 교통사고예요? 살인사건이에요? 이거 교통사고예요? 살인사건이에요? 이거 살인사건이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고장냈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거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분류합니다. 그죠? 그러면 세월호는 고의가 아니었잖아요. 고의가 아니긴 왜 고의가 아니야. 세월호를 맨 처음부터 세월호는 무슨 선? 로로선. 롤앤롤이라 해서 위쪽에는 여객을 싣고 밑에는 화물을 실는 배야. 그래서 이 배는 기본적으로 다른 여객선에 비해서 다른 여객선 이렇게 옆으로 넓은데 이게 단면이야. 배를 딱 잘랐을 때 다른 여객선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요 세월호는 이렇게 생겨 있어. 무슨 얘기냐? 위로 굉장히 그러니까 아래 위로 긴 배야. 아래 위로 긴 배니까 문제가 뭐냐? 이렇게 넓은 배에 비해서 균형 잡기가 어려운 거야. 얘는 휘청휘청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배는 균형점이 매우 중요해. 그런데 이 균형점을 누가 고의로 망가뜨렸어? 세월호 청해진에서 고의로 망가뜨렸잖아. 어떻게? 위로 더 올린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간신히 이렇게 서 있는 배를 위에다 뭘 하나 얹어놔. 그러면 이게 더 흔들릴 거 아니야. 위로 증축했잖아. 그거 알지? 세월호 증축했어. 증축을 하면서 배가 망가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증축한 거야. 그러면 이 배가 무너진다라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 한국선급이라는 우리나라 배 운항권을 쥔 한국선급에서 운항 허가를 내줬어. 증축을 허가해줬다니까. 불법 증축을 합법 증축으로 바꿔준 거야. 이 새끼들 죽여버려야 되잖아. 한국선급이 살인 공범이야. 그지?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배가 계속 균형이 안 맞은 상태에서 가서 조타기도 고장나고 다 고장난 거야. 그런 배를 해운조합에서 매달 안전하다고 체크해줬어. 와보지도 않고. 고장난 고물배를 안전하다고 허가를 내준 거야. 매달. 그 고물배에 국가에서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고 권고를 계속한 거야. 압력을 넣은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망가진 고물배를 타고 가다가 죽었어. 교통사고냐 살인사건이냐. 이게 교통사고야 살인사건이야. 이건 살인사건이야. 이건 살인사건이라고. 고의로 망가뜨리면 안 되는 균형점 망가뜨리고 고의로 안전하지 않은 배를 안전하다고 동그라미 쳐줬고 고의로 그 배에 애들 수학여행 가라고 권고했으면 압력을 넣었으면 이거는 살인사건이지. 이게 어떻게 교통사고야. 누가 네 브레이크 끊어서 네가 죽어도 우리가 그러면 그때 가서 너 교통사고로 처리해줄게. 이영호 누가 네 브레이크 끊어서 네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그 앞차 들이받고 죽으면 우리가 그거 교통사고로 처리해 달라고 그럴게.
이건 살인사건 아니니까 조사도 하지 말고 그냥 묻으라고 그럴게. 잊으라고. 오케이? 이게 교통사고로 보이는 새끼들은요, 나중에 누가 브레이크를 끊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뒤진 다음에 이거 교통사고라고 그냥 묻어주면 되는 거야. 어? 나중에 네 가족, 네 부모, 네 자식이 저렇게 죽었을 때 우리가 그냥 묻어줄게. 진상규명 요구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잊어줄게. 됐어? 새끼들아, 어디서 교통사고란 얘기가 나와! 자, 여러분 지금 세월호 유족들이 이틀에 걸쳐서 100km를 걷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에요. 세월호 특별법에 의사자 지정, 그 다음에 대학 특례 입학, 이런 거 유가족이 요구한 적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유가족이 요구한 특별법도 그래서 발표가 되어 있어요. 공표가 되어 있어. 아무도 안 다뤄. 유가족이 요구한 거 아니야. 누가 요구한 거냐? 여야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거예요. 여야 의원들이 대학 특례 입학이랑 의사자 지정은 국회의원들이 안산 지역을 어떻게 도와줄까 의논하다 나온 얘기야. 그런데 그게 마치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인 것처럼 조직적으로 퍼뜨린 새끼들이 있어. 여야 의원들이 논의한 걸 누가 알았을까? 여야 의원들이 논의하던 내용을 누가 유가족의 요구라고 퍼뜨렸을까? 왜 그 새누리당 지지하는 트윗하거나 페북했던 애들이 조직적으로 이 특별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을까? 유가족의 요구라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왜 그 카톡을 RT했을까? 답 나오지? 누가? 왜? 누가 왜? 누가는 답이 나왔어? 왜는 왜야?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성역 없이 수사하고 성역 없이 기소한다면 지금 국회에서 로비 받았던 놈들, 그 다음에 범 없애준 놈들, 이거 전부 다 수사 대상이야. 그러니 권력자들이 막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댓글 부대 풀어가지고 지금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야. 어? 아유, 내가 편파적인 게 아니라 네 뇌가 편파적인 거야. 꺼져. 자. 이건 또 뭐야?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이건 뭐니? 서울 뉴스통신은 뭐야? 유병원 치아 기록 일부 맞지 않아. 유병원 시신이 실제 키보다 크고 치아 기록도 일부 맞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 주치의와 국과수를 찾은 유씨 부부는 유병원 씨 사체의 치아 구조와 과거 치과 시술 기록을 비교하며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부부야? 유씨 부인이야? 유씨가 지병으로 평소 많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국과수는 가능한 모든 약물을 대조하고 있어 조사 결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국과수는 강림식이 끝나면 검경과 협의해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유병원 씨의 신원 확인 절차를 이미 다 마쳤고 사인 진상 규명에 필요한 시신 샘플을 다 채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유병원 씨의 친인척 8명 국과수에 와서 유씨 시신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원이 죽은 다음에 치과 이 치열이 바뀐 거야. 유병원이 죽어서 키도 변하고 유병원이 죽은 다음에 치과 구조도 바뀐 거지. 그걸 왜 몰라? 두개골은 다 썩어도 지문은 찍히는데 그 정도를 못하겠어 유병원이? 그런 걸 또 막 찾아내고 그래. 예. 그러니까 유병원의 사체가 4월 달에 발견됐다는 주민들의 녹취록도 있고 키도 좀 다르고 그
유병헌은 5등신인데 얘는 7등신이고 그 머리는 하얗게 이렇게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로 썩어도 손가락은 남아있는 그런 시신이지만 믿어! 국가를 믿으란 말이야. 설마 국가에서 거짓말 하겠어? 거짓말 했으면 이거는 그냥 이쪽이 끝내야지. 예. 그 다음에 이런 뉴스도 있어요. 왜 치과 기록은 막 대조하고 그래? 그냥 믿어야지. 기동민 노회찬 후보께서 동작을 후보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기동민이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다. 왜 이렇게 반말로 했을까? 기동민입니다 했겠죠. 예,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다. 유가족은 여전히 단신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안산의 수많은 시민들이 도보로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유족들과 유명을 달리한 먼저 간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다. 제가 광주와 동작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것은 딱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은 국가가 무엇이냐, 정부는 과연 있긴 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런 근본적인 시민들의 물음에 대해 화답하기는커녕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독선, 독주, 독단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울부짖고 시민들은 진상규명이라도 명확히 하자고 말씀 주시고 있지만 이에 전혀 화답하지 않고 있다. 사표를 냈던 총리가 또다시 유임되지 못할 상황이다. 유임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수많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국민들 마음속에 양이 차는 장관 내정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심판하고 싶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준열하게 일방 독주에 대해 경고하고 싶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는 박원순 시정으로 시작된 새로운 서울의 변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굳건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했다. 소통과 협치에 기반한 행정혁신, 정치혁신, 이것은 하나의 시대 정신이고 가치이고 담론이라고 생각했다. 광주에서 실현하고 싶었고 곡절은 있었지만 동작에서도 그 정신을 실현하고 싶었다. 새로운 서울의 변화를 동작의 발전과 변화로 연결하고 싶었고 완성하고 싶었다. 제가 중심에서 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 저의 욕심이고 오만이었던 것 같다. 우리가 함께해야 할 것 같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준엄한 경고와 새로운 서울의 변화로 시작된 전국적인 변화의 출발, 이런 부분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열망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후보직을 사퇴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동작에서는 노회찬 후보께서, 노회찬 선배께서 제목까지 하셔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승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저의 이런 결정이 야권에 실망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른 지역의 후보들도 정말 선전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셨으면 좋겠다. 광주와 동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크게 빚졌다. 이후 과정에서 이 빚을 어떻게 치유하고 감당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과정들도 있었고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지만 묵묵히 견뎌주고 함께해준 제처 남주 그리고 아들 대명이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이상이다. 고맙다. 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제가 볼 때는 나는 오늘 아침까지는 기동민 선수는 아마 앞으로는 정치하면 안 될 거다. 예, 아마 정치를 못할 거다. 수도권 어디 나와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이 얘기를 딱 듣고 이번 이 사퇴 선언을 보면서, 이런 면이 있었구나. 예. 정말 이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게 막 노회찬한테 양보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그 기사가 가짜였던 거야.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 노회찬이 양보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침에 허위사실이 기사가 나왔었잖아. 그래서 열받아서 해버린 것 같아. 근데 정말 이거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번 사건으로 기동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선명할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이런 기사도 있네요. 예.
홍준표 경남지사 관사 12억 원 들여서 재건축 논란. 경남도지사 관사에 경남도가 지사 관사에 12억 원을 들여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적절성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창원대학교 인근에 있는 도지사 관사를 새로 짓기 위해 설계비와 철거비 1억 원을 편성해 최근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건축비 등 11억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기로 해 재건축 총 공사비는 12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남지사 관사는 1984년 벽돌로 지어져 대지면적 1522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 면적 264제곱미터 규모이다. 지사관사는 2009년부터 기존 도지사관사가 경남 도민의 집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되면서 2010년 6월까지 행정부지사가 쓰던 집이다. 김두관 전 지사에 이어 홍 지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다. 경남도는 건물 노후로 생활이 불편하고 잦은 보수로 예산이 과다 지출된다는 점, 접견 회의가 불가능해 관사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어 관사를 재건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비를 제외한 관사 순수 개보수 비용은 2010년부터 4년 동안 5,300만 원으로 한 해 평균 1,300만 원이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홍준표 지사 재선 이후 첫 행보가 새집 짓기란 논평을 내고 취임 때부터 재정 건전화를 외쳐온 홍 지사가 자신이 거처하는 관사를 도민의 세금으로 짓는다고 비난했다. 실제 홍 지사는 취임 이후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사회복지 분야 특정 감사를 통한 예산 누수 차단, 행사 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 건전화를 꽤 해왔다. 경남도는 그 결과 재무가 지난해 말 기준 1조 1366억에서 지난해 말 9,993억 원으로 1,373억 원이 줄었다고 최근에 발표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관사를 없애거나 용도를 전환해 도민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추세에 크게 역행하는 일이라며 관사를 매각하거나 임대해 부채를 줄이려는 지방자치단체와도 비교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홍 지사는 지난 2008년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아방국이라고 빗댄 적이 있다. 노 대통령이 대출과 사비로 지은 사저는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합쳐 12억 원이었다며 홍 지사는 세금으로 아방궁을 지으려는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옛날에 홍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봉하마을에 아방궁을 짓는다고 쌩 난리를 지었었죠. 그죠?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에서 국고 지원을 2억 3천인가 받았어. 경비실, 그러니까 경비대가 머무는 곳으로 2억 3천을 받고 나머지를 빚과 대출로 그 사비하고 대출을 모아가지고 총 12억 원을 들여서 봉하마을에 사저를 지었는데 그걸 아방궁이라 그랬죠. 예. 내 고향 범일동님 감사합니다. 사저랑 관사랑은 엄연히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 말도 맞긴 맞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관사를 지금 매각해서 지자체 빚을 줄이는 분위기죠. 예. 다른 도지사들은 관사를 매각해서 빚을 줄이는 분위기라고. 그런데 돈을 더 들여서 관사를 재건축을 한대잖아.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예. 금액 12억 원은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비난했기 때문에 욕먹는 거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고 2억 3천 지원받아가지고 사저 지었다고 그때 개지랄 떨었던 홍준표가요. 이명박은 얼마였더라? 그때 50억인가? 지금 얼마예요? 이명박 사저 짓는데 들어간 돈이, 예. 이명박 사저 짓는데 들어간 돈이 노무현은 2억 3천을 국고 지원을 받았어. 근데 이 이명박은 50억 맞죠? 50억을 책정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했다니까? 예. 사저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머무는 집이야. 그 집을 그 사저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래서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동교동 상도동에 머물렀잖아요. 그게 이제 사저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이 이명박이 했던 짓거리가 뭐였냐면 이제 원래 거기가
어느 식당이 보유했던 건물이야. 땅이야. 이명박 사저 사건이 뭐였냐면 그 내곡동에 어떤 고급 한식당이 있었어. 그 한식당 건물이 굉장히 비쌌던 거야. 그리고 그 한식당 뒤로 그 그린벨트가 포함된 밭이 있었어. 그린벨트가 포함된 밭이 있었는데 그 땅을 사들이면서 그 아들의 돈 일부, 아들이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돈을 일부 대고 국고로 그 땅을 같이 공동 출자했다고 산 거야. 근데 아들이 들인 돈은 얼마 안 돼. 아들은 6억인가 얼마를 냈어. 그리고 국고에서 나머지 돈을 대갖고 그 땅을 샀단 말이야. 근데 그 땅에 실질적으로 비싼 부분은 그 식당 부분이었어. 그리고 그 뒤에 더 넓지만 싼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명박이 어떻게 또 삥땅을 쳤냐면 아들이 산 부분이 비싼 집값으로 산 거다. 비싼 땅터를 아들 돈으로 산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리고 그걸 되팔았어요. 되팔아가지고서는 그 부동산 차입금을 아들 재산으로 챙겨줬어. 그게 내곡동 사저 사건이야. 그린벨트 안에 밭을 하는 거죠, 그럼. 그린벨트가, 그 건물을 짓지 못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대부분 그린벨트가 숲이나 논밭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삥땅을 쳤다니까? 그게 내곡동 사저 사건이야. 그 돈으로 들어간 세금이 50억인데요. 더 웃긴 게 뭐냐? 노무현은 물러나면서 2억 3천을 가져간 거야. 이명박은 자기 임기 중에 그 짓거리를 한 거 아니야. 임기 중에 부동산 투기해갖고 돈 챙겼다니까? 예. 그런데 그때 홍준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노무현의 2억 3천은 아방궁이라고 개지랄을 떨어놓고, 이명박은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그런 짓거리 해도 아무 말 안 했어. 그래놓고 이제 12억을 들여서 관사를 짓는다니 욕을 먹는 거죠. 예. 자, 벌써 5시네요. 자, 여러분, 오늘 7시 반에 시청광장에 다 모이기로 했대요. 예. 시청광장에 다 모이기로 했다는데, 저도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상 2개만 보고 끝낼게요. 아버지 다리가 많이 아픈가 봅니다. 많이 아프시죠? 예, 걸으면서 오늘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아들 생각했어요. 아들 뭐가 제일 생각이 나요? 아들한테 통화할 때 해경 말 잘 들어서 행동하라고 얘기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최선인데 결국은 우리 9시 43분에 통화를 했는데 승우가 나오라고 했으면 나왔을 텐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을 못 살려서 아니요. 저 지금 그냥 한이 됩니다 지금. 저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버지. 근데 저라도 그렇게 얘기했지요. 당연하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봐. 줄 잘 서라. 그리고 반드시 어른들이 구해줄 테니까 나서지 말고 친구들 챙기고 떠는 친구들이 있으면 위로해줘라. 함께 있어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라도. 그런데 이제 오늘이 99일입니다. 네. 우리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승묵이요. 강승묵. 강승묵. 예. 승묵이한테 너무나 미안하지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 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나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영정 사진도 똑바로 못 바라봐요. 나 지금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 살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아들을 못 살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하네요. 그렇게 나 때문에 우리 애기를 죽인 것 같더라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버지 저만 아버지 이렇게 하루 종일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좀 다리가 아프고 힘드네요. 예, 많이 힘드네요. 근데 연도에서 우리 승목이 강승목 나이 또래 아이들이 힘내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힘이 실제적으로 되시죠? 네, 저도 몰랐는데 흔들어 걷다 보니까 힘이 되네요. 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진짜 고맙고, 그 또래 이렇게 저희가 서명을 다녀봤지만 그 또래 애들이 호응도가 제일 좋거든요. 네. 너무너무 힘이 되고 고마워요, 애들한테. 우리 살아남은 어른들이 뭘 해야 될까요? 승목이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꿔야죠. 아버지 돈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저는 특례 입학 원하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의사자 지정 원하세요? 아닙니다. 뭘 원하세요? 저는 우리 애들이 왜 그렇게 저 갈 수밖에 없었나, 왜 구조를 하지 않았나, 전 그걸 꼭 밝히고 싶습니다. 그거는 최소한이고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되겠죠.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당연하죠.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할 겁니다. 100일을 지켜보셨어요? 정치권 희망을 느끼셨나요? 저는 솔직히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썩은지 몰랐습니다. 저 여태까지 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썩은지 알았으면 우리 애한테 절대 그 해경 지시 따라 행동하라고 절대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완전 배신을 당한 거죠, 저희는. 이제 한 번도 하루 종일 걸어보지 않은 그냥 생활인 아버지예요. 제가 잠깐만 얘기해봐도 그냥 순진에 빠지고 순수한 그냥 아주 너무 착한 시민입니다. 시민이 화가 났습니다. 자, 우리 시민과 함께 해달라고 동참을 호소하면서 길 위로 나서신 건데요. 우리 국민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저희 애가 진짜 왜 이렇게 억울하게, 왜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왜 안 구하고 우리 애들 이렇게 방치를 했는지 그 꼭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저희는 힘이 없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서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목이 아버지, 아버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줄 잘 서고 어른들이 구해줄 테니까 침착하게 대기하라고, 친구들 잘 챙기라고. 아버지는 사실 도리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승목이 억울함 풀어줍시다. 그리고 이 아빠 잘못한 거 없다고 우리가 증언해 줍시다. 힘이 돼 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자. 이제 다시 대열 앞으로 왔습니다. 이제 광명시청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승목이 아버지 처음 걸으신데요.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떤 마음인지 자식을 키우는 언론 기자 떠나서 자식을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적당히 넘어간다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도 돈보다 내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한테, 승목이한테 속죄할 수 있을까 해서 몸을 혹사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더 위험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100일 동안 팽목에서, 진도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이분들 단식하고 있고 계속 거리에서 걷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잘못되는 분이 나오면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하나도 못 건졌는데 그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고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왜 구하지 못했는지를 묻기 위해서 자신들 헌신한 분들이 뭔가 잘못되면 그때 우리가 어떤 양심의 부력으로 반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청와대에 계신 분은 반성이라는 단어 모릅니다. 이 와중에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양심의 부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후회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고요.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100일입니다. 서울시청에서 이분들이 도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면 미리 와서 기다려주세요. 김장훈 씨도 노래한답니다. 이보미 학생의 거위의 꿈을 리믹스해서 듀엣곡으로 만들었답니다. 그 음원도 최초로 공개한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승환 씨도 나온답니다. 공연도 관람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유가족들의 힘이 좀 돼주십시오. 그래서 진실을 원하십니다. 이분들 진실만을 원하십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진실이 침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양심의 부력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았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다음 영상은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것까지만 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무서워. 나가기. 여기가 지금 복도입니다. 자기야. 구조주! 얘들아! 안녕. 원래는 요건데. 되게 많이 기울어있다. 기울인 걸 어떻게 보였지? 이게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이건데. 힘들어. 살려줘. 다리 아파. 살려줘. 수이. 어떡해. 너무 무서워. 현재 금융동이라 관련하신 승객분들께서는 현재 금융동의 메인 폰이 제대로 묶여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다로 뛰어내린다. 승객분들께서는 금융동에 되어 있는 엄마 정말 미안해. 할 건데 뭐 개소리야. 살아서 보자. 살 건데 무슨 개소리야. 살아서 보자. 우리는 지난 100일 동안 저 애들한테 왜 죽어가야 됐는지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면서 저 아이의 부모들이 거리를 1박 2일 걷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친구들이 왜 내 친구들이 죽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1박 2일을 걸어야 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우리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첫날 전원 구조라는 거짓말부터 특공대와 미군 부대까지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한다는 거짓말부터 그 다음날부터 수백 명의 잠수사들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짓말, 2주일 동안 구조하고 있다는 거짓말 끝에 대통령은 위문한다고 조문소를 찾아서 분향소를 찾아서 쇼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쇼도 언론의 보도만 봤다면 우리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분노한 국민이 화보 찍고 가는 모습을 그대로 찍어서 공개하는 바람에 그 모든 조문쇼의 진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20초를 견뎌서 눈물을 흘리는 쇼를 하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라고 주장했으나
선거가 끝난 뒤에 생쇼를 하면서 유족들에게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윽박 지르고, 그리고 이제 유족들이 돈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자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특별법 지정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을 앞두고 4월 달쯤 발견됐다는 노숙자 시신이 6월에 죽은 유병원이라고 국민들더러 믿으라고 저렇게 증거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유병원이 사실이 아니라면, 유병원의 시신이 아닌데 저렇게 유병원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정부 문 닫아야 됩니다. 만약에 저게 유병원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건의 주범이 유병원이라면서 지난 100일 동안 유병원을 쫓아온 정부입니다. 유병원에게 이제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렇게 쫓는다고 몇만 명의 군인, 몇천 명, 몇만 명의 군경을 동원해서 그 생쇼를 해놓고 이미 죽은 시신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 유병원이라고 발표하는, 귀신에게 구속영장을 2번이나 발부한 검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100일 동안 유병원만 잡으면 다 될 거라고 떠들었던 언론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물러났던 총리는 지금도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장관을 바꾼다더니 순 도둑놈 사기꾼들을 장관으로 앉혀놨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를 갑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다 모인답니다. 저도 몰래 갈 수 있다면 가고 싶네요. 오늘 저녁 7시 반,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늘 팩트TV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예, 또 서울 근처에 계신 분들, 예, 그 시청광장 근처에 계신 분들 모두 시청광장으로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시청광장에서 오늘 저분들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걷고 계신데요.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빗속에서, 폭염 속에서 지금 발은 다 부르텄는데 계속해서 걷고 계시답니다.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시청광장에서 7시 반 저분들을 맞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런 장면이 있네요. 전남 순천 일대에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펼쳤던 지난 5월 25일 검찰이 유병헌 씨 순천 별장을 급습했습니다. 당시 그곳에서는 지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 체면처럼 구겨지고 유병헌 씨 체액이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휴지가 수거됐습니다. 6월 11일 검찰은 2차 금수원 진입 작전을 통해 체면을 세워보려 했지만 목표로 했던 유 씨의 핵심 측근들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대신에 면봉과 칫솔을 압수했고 유병헌 씨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면봉을 압수하려고 경찰 병력 6,000명을 동원했냐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유병헌 DNA 확보라는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금수원에서 압수한 면봉과 순천 별장에서 수거했던 휴지에서 동일한 DNA가 검출됐다면서 유병헌 DNA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추정 둘을 합쳐서 확정을 만드는 명백한 어거지였지만 당시에는 검찰이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유병헌 DNA가 무리하게 확정되던 바로 그때 순천 별장 인근에서 사체가 발견됐고 그 시신을 유병헌 씨로 확인하는 데 쓰인 증거가 바로 휴지와 면봉에서 추출된 DNA입니다. 여러 의혹들이 나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유병헌 씨의 죽음이 사실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확실한 것은 유병헌 DNA로 확정할 DNA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망치부인 방송도 마칠게요. 오늘 방송 볼만하셨습니까?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와우, 3,500 추천. 아까 4,000명 보던데, 4,000명 넘게 보던데. 근데 추천은 3,500. 한 700명 추천 안 하고 갔지? 오늘 밤 녹색 설사 알지?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천해주신 3,870분께는 진심으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가능하면 방송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많이 마음이 좀 편안해졌기 때문에 제가 머리로 버린 욕심을 가슴으로 버리지 못해서 아팠던 걸 오늘 깨달았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분이 이런 책을 보내주셨어요. 불교 경전인가봐. 수타니 타파라는 불교 경전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뱀의 독이 퍼지는 것을 다스리듯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제압하는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굽이쳐 흐르는 이 욕망의 물살을 남김없이 모두 말려버린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언덕과 저 언덕은 어떤 물질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욕망을 얘기한대요. 저 홍수가 부실한 다리를 무너뜨리듯 이 모든 교만을 부숴버린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안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너무 빨리 가거나 게으름 피우는 일 없이 이 모든 잡념의 숲을 지나가 버린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저는 이런 경전을 처음 봤어요. 굉장히 이걸 읽는데 마음이 수타니 타파라는 민족사라는 데에서 나온 작은 경전이래요. 어떤 분이 이걸 우편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하지만 불교 경전에도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이 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이 메시지는 불교식으로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개신교 신자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낮 2시에 가능하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